팩터 풀리스.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이유와 세상이 생각보다 괜찮은 이유. 한스 로슬링, 올라 로슬링, 안나 로슬링, 렐룬드, 이창신 옮김, 김영사 출판사. 올라 로슬링, 겟마인드 재단 공동 설립자이자 이사. 1975년 스웨덴 후디스발에서 태어났다. 2005년에서 2007년까지 2010년부터 지금까지 겟마인드에서 근무하며 무지시험, 무지측정 프로젝트, 자격증명 과정을 개발했다. 또한 수많은 데이터를 재빨리 처리해 한스가 테드와 기타 여러 강연에 사용할 자료도 개발했다. 1999년부터는 트렌달라이즈라 불리는 유명한 움직이는 물방울 도표를 주도적으로 개발해 전 세계 학생 수백만 명이 이 도표로 다차원적 시간 시리즈를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2007년에는 구글이 트렌달라이즈를 사들이면서 2007년에서 2010년까지 구글 공공 데이터 팀을 이끌었으며 그 뒤 다시 겟마인드로 돌아와 새로운 무료 교육 자료를 개발했다. 그는 한스와 공동으로 테드 강연을 준비했고 지금도 다양한 곳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17년 겟마인드에서의 작업으로 레주메 최고 소통상과 황금알 티타늄상, 2016년 니나스 국제통합개발상을 수상했다. 안나 로슬링 렐룬더, 겟마인드 재단 공동 설립자이자 부사장, 1975년 스웨덴 팔룬에서 태어나 룬드 대학교에서 사회학으로 예테보리 대학교에서 사진으로 학위를 받았다. 강연과 함께 겟마인드에서 일반 사용자의 후견인 역할을 하며 겟마인드의 모든 활동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올라와 함께 한스의 테드 등 여러 강연을 관리하고 겟마인드의 도표와 슬라이드, 트렌달라이즈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했다. 2007년 구글이 트렌달라이즈를 사들였을 때 구글에서 유용성을 살리는 시니어 디자이너로 일했고 2010년 겟마인드로 돌아와 새로운 무료 교육 자료를 개발했다. 2016년에 달러 스트리터를 만들었으며 이를 주제로 2017년에 테드 강연을 했다. 2017년 올라와 함께 레주메 최고 소통상, 황금알 티타늄상을 받았으며 패스트 컴퍼니 선정 세계 변혁 아이디어상을 수상했다. 옮김 이창신,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대학원에서 번역을 전공하고 현재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생각에 관한 생각 프로젝트, 생각에 관한 생각, 마인드웨어, 성격이란 무엇인가, 욕망하는 지도, 기업에 포위된 아이들, 숨겨진 인격, 하버드 교양 강의, 기후대전, 정의란 무엇인가, 신의 언어, 창조자들 등 다양한 책을 우리말로 옮겼다. 맺은말. 2015년 9월 아버지 한스와 우리 부부는 함께 책을 쓰기로 했다. 그런데 2016년 2월 아버지는 치료가 불가능한 췌장암 진단을 받았고 예후는 좋지 않았다. 앞으로 잘해야 2~3개월 또는 고통을 완화하는 일시적 치료가 크게 성공하면 1년 정도 살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처음에 끔찍한 충격이 가라앉자 아버지는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당분간 삶은 계속될 것이다. 어머니, 가족, 지인들과 즐길 시간이 아직은 남았다. 하지만 건강은 하루하루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다음 해에 잡힌 강연 67개를 모두 취소하고 방송 출연이며 영화 제작도 모두 취소했다. 정말 슬픈 일이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아버지도 알고 있었다. 이런 극적인 변화를 그나마 견딜 수 있게 해준 것은 딱 하나, 책이었다. 암 진단을 받고 절망스러운 와중에도 한 가지 기쁜 게 있다면 산더미 같은 업무에 대해진 짐이던 집필 작업이 아버지의 지적 작업과 기쁨의 원천으로 변한 것이다. 아버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워낙 많았다. 우리 셋은 이후 몇 달 동안 열정적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아버지의 삶과 우리가 함께한 연구 그리고 우리의 최근 생각에 대해 아주 두꺼운 책을 쓸만한 분량의 자료였다. 우리는 어떤 내용을 쓸지 의견을 모은 뒤 집필 작업에 들어갔다. 전에도 우리는 수년 동안 힘든 프로젝트를 함께 했고 특정 사실이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는 게 최선일지를 놓고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곤 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다. 모두가 건강할 때는 여러 해 동안 공동 작업을 진행하는 게 얼마나 쉬웠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건강하지 못한 지금은 예전처럼 날카롭고 전투적으로 작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거의 포기 상태가 되었다. 2017년 2월 2일 목요일 저녁, 아버지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됐다. 구급차가 왔다. 아버지는 직접 이런저런 메모를 적은 최근의 초고 복사본을 들고 구급차에 올랐다. 그리고 5일 뒤인 2월 7일 화요일, 이른 시각에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그 마지막 며칠 동안 초고를 위안 삼아 병상에 누운 채 아들과 토론하고 편집자에게 보내는 이메일을 받아 쓰게 했다. 아버지는 이메일에서 드디어 우리가 목표로 한 그 책을 썼다면서 우리의 합동 작업이 마침내 전 세계 청중에게 세계를 이해시킬 흥미로운 글로 탄생했다고 했다.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알리자 전 세계에서 지인과 동료 그리고 아버지를 존경한 사람들에게서 애도가 쏟아졌다. 인터넷에서는 아버지를 향한 찬사가 넘쳐났다. 우리 가족과 지인들은 카롤린서 카 연구소에서 추모식을, 웁살라성에서 장례식을 치렀다. 추모 행사에서는 용감하고 핵심적이며 진지하면서도 늘 스크스를 좋아하던 훌륭한 친구이자 동료이며 사랑받는 가족이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잊게 알던 아버지의 모습을 멋지게 보여주었다. 서커스도 펼쳐졌다. 무대에서 금을 삼킨 사람, 아버지의 친구이자 이 책 앞에서 소개한 엑스레이의 주인공도 물론 참석했고, 우리 아들 테드는 아이스 하키 스틱을 닮았지만 더 친근한 하키 스틱과 헬멧을 이용해 직접 개발한 마술을 선보였다. 우리는 프랭크 시네트라의 마이웨이 노래로 추모식을 마무리했다. 아버지가 늘 아버지 방식대로 밀고 나갔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몇 년 전 우연히 일어난 운 좋은 사건 때문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음악을 썩 좋아하지 않았으며 늘 자신을 엄치라고 했다. 그런데 막내 아들 막누스가 아버지의 노래소리를 딱 한 번 들은 적이 있었다. 아버지가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를 실수로 작동시켜 막누스에게 전화를 해놓곤 4분 동안 자신도 모르게 음성 메시지를 남긴 것이다. 그때 아버지는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프랭크 시네트라의 반항적인 마이웨이를 우렁찬 목소리로 불렀고 그 노래가 고스란히 녹음된 것이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세계에는 잠재적 위험이 많지만 그렇다고 출근길에 노래를 부르지 못할 이유는 없다. 우려와 한이의 감정을 얼마든지 동시에 품을 수 있다. 우리는 아버지와 18년을 함께 일했다. 아버지에게 원고를 써주었고 테드 강연을 준비했으며 그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묻고 몇 시간씩 들으는 몇 달씩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우리는 아버지의 모든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고 녹음도 해두었다. 아버지의 삶은 마지막 몇 달 동안 우리 모두 책을 쓰는 작업이 무척 고통스러웠는데 막상 돌아가신 직후 몇 달 동안은 이상하게 편안했다. 이 소중한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우리 머릿속에 맴돌았다. 들으는 아버지가 여전히 연구실에서 우리 옆에 앉아있는 것 같기도 했다. 이 책을 끝내는 것이 아버지를 곁에 두고 아버지 기억을 존중하는 최선의 방법처럼 느껴졌다. 아버지라면 이 책을 기꺼이 아주 멋지게 홍보했겠지만 암 진단을 받는 순간 아버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임무를 이어받고 우리 임무도 계속 수행해야 한다.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이라는 아버지의 꿈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고 이제 독자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안나 로슬링, 룬눈드, 올라 로슬링, 2018년 스톡홀름에서. 감사의 말. 내가 세상에 대해 터득한 지식 대부분은 데이터를 연구하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연구 논문, 나 역시 논문을 많이 쓰긴 했지만은 읽어서 나온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과 세계에 대해 토론하며 얻은 것이다. 나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연구하고 일하는 특권을 누렸다. 그러면서 각 대륙 사람들, 세계 주요 종교 신자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모든 소득 계층의 사람들을 만났다. 나는 세계적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에게서 그리고 스톡홀름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학생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아프리카의 극빈적 여성들에게서도 배웠다. 외딴 마을에서 일하는 수녀들에게서 인도 벤칼두르의 의대생들과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베트남, 이란, 파키스탄의 학계에서 각 소득 수준에 해당하는 나라의 선도적 사상가들에게서 그리고 밀린다 게이츠와 모잠비크 해방전선을 이끈 에두아르두 몬들라니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내게 지식을 나눠주고 내 삶을 풍성하게 멋지게 만들어준 이들에게 감사하다. 아울러 학교에서 배운 것과 전혀 다른 세상을 보여준 것에도 감사한다. 세상을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책에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늘 그렇듯 책이 나오기까지는 팀의 노고가 숨어있다. 내가 강연 때마다 사용한 자료를 만든 겟마인드의 헌신적이고 창조적인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감사를 전한다. 훌륭한 충고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에이전트. 이 책을 믿어주고 전 과정을 자상하고 차분하게 안내하면서 현명한 조언을 해준 영국 호드 출판사의 편집자와 미국 맥밀란 출판사의 편집자, 국제진 에이전트를 구하려고 충고해준 초기부터 줄고 훌륭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스웨덴 편집자, 작업을 도와준 교육을 맡아준 에게 모두 감사한다. 그리고 이 책이 그런 대로 읽을만 하다면 그건 덕분이다. 용감하게도 작가, 색깔, 그 많은 자료를 모두 감당해 주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들어주고 인내심을 발휘해 함께 일했으며 놀라운 능력과 속도와 유머로 개성한 우리 스웨덴 말을 읽기 좋은 말글로 바꿔주었다. 더 중요하게는 수천 개에 이르는 사실, 일화, 경험, 법칙을 모두 흡수해 일관된 서사의 틀에 넣어주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친구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손주, 맥스, 테드, 에바에게는 특별한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네 할아버지가 수많은 주말과 수많은 밤을 엄마, 안나, 아빠, 올라와 함께 보내도록 허락해 주었다. 너희가 이 책에서 우리가 함께 작업한 것을 읽어본다면 이 할아버지를 조금은 용서해 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너희가 이 책이 직접 기여한 부분도 있단다. 맥스 12살은 내 사무실에서 여러 시간 나와 토론하며 녹음한 내 원고 수백 편을 편집해 주었다. 테드 10살은 달러 스트리트의 시를 사진을 찍어주고 내 사실 문제를 반 친구들에게 가져가 테스트 하는가 하며 미국에 가서 나 대신 유엔 인구상을 받았다. 에바 8살은 자료를 개선한 방법에 대해 영리한 조언을 하고 이 책에 실린 사파를 디자인해 주었다. 스웨덴어에 스토우트라는 말이 있다. 참다, 견디다, 버티다 등의 뜻이다. 여러 해 동안 나를 스토우트 해준 내 가족, 지인, 동료들이 무척이나 고맙다. 나는 일하다가 종종 사라지기도 하고 자리에 있어도 정신없이 들락거리기도 한다. 내가 일하는 방식이 그렇고 내가 존재하는 방식이 그렇다. 가만히 일하다가도 산만해지고 식민지적이 된다. 일할 때는 짜증스러운 사람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깨어있는 내인에 거의 그런 셈이다. 그래서 내가 영광스럽게도 지인이나 동료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싶다. 그중 어느 한 사람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특별히 고맙다는 말을 전해야겠다. 겟마인드를 처음부터 과감하게 지원하고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했으며 내 삶을 연장할 방법을 찾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무한한 인내와 사랑을 보여준 10대부터 사랑한 내 인생의 동반자 앙네타, 사랑하는 며느리 안나와 아들 올라와 막내 아들 막누수, 날마다 내게 미래의 희망을 안겨준 손주 도리스, 스티크, 라스, 맥스, 테드, 에바, 티키, 민호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